네, 안녕하세요. 손품망입니다. 네, 부동산 기술적 분석 9번째 시간. 오늘은 DM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I는 뭐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방향성 지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보면 뭐 영어로면 다이렉셔널 뭐 무브먼트 뭐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 구분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CCI나 RSI 이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추세랑 강도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어떤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상승의 힘이 강하다, 하락의 힘이 강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걔네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 밑에 예를 들면 여기서 표시되는 게 DMI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힘이고요. 상승의 힘이고 파란색이 하락의 힘입니다. 그래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할 때 보면 부동산 통계 지표 중에 상승세의 크기와 하락세의 크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 KB부동산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한국부동산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매수의 지수입니다. 매수의 지수. 매수의 지수. 네. 그래서 매수의 지수를 요렇게 보면 이게 사실 이제 매수의 지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고 아파트 가격,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부산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되는 게 여기 보시면 매도세입니다. 매도세의 크기. 빨간색이 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그래서 이 밖에 이제 초록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매도세랑 매수세를 합쳐서 이렇게 매수의 지수. 이게 실제로 매수의 지수거든요. 매수의 지수.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매도하려는 사람은 팔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이 시점은 어때요? 팔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사실 매도세랑 매수세를 구분해서 보면 앞으로 가격이 이 매도세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매수세가 커지네 이런 것들을 보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매수의 지수인데 이 매수의 지수처럼 보면 근데 이제 이 매수의 지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게 뭐냐? 시도 단위로만 제공됩니다. 시도 단위로만 제공되고 시군구 단위로는 제공이 안 돼요. 시군구 단위로도 제공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단위로도 제공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아파트 단위로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 매수세랑 매도세의 크기를 개별 아파트 단위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통계인데 사실 통계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이런 지금 이 DMI 지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풍망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아파트 분석을 가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두 번째 이렇게 표시된 게 이 DMI입니다. 기본적으로 DMI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DMI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매수세랑 매도세를 이렇게 따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이 매수세고 파란색이 매도세다. 그러면 제가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DMI만 켜볼게요. DMI만 요렇게 키면 어떻게 돼요? 요때 매도세가 엄청나게 크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작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 좋은 타이밍이라는 소리죠. 팔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살려는 사람은 없어진 시기. 이때가 대부분 거의 바닥일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바닥이죠. 완전 찐바닥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
얘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인데요. 보시면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DMI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MI 지표가 빨간색 이 플러스 DI는 매수세, 살려는 상승 추세의 강도, 파란색 마이너스 DI는 하락 추세의 강도, 어떻게 보면 매도세라고 볼 수도 있죠. 매도세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해 놨는데,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크다면 상승의 힘이 더 강한 것이고,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작다면 하락의 힘이 더 강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요렇게 매도세가 더 클 때, 요렇게 매도세가 더 클 때, 요럴 때 사면 엄청난 거라는 거죠.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밑에 까만색으로 DX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세랑 매도세를 합해서 이제 합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DX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게 매수세의 강도도 아니고 매도세의 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쳐진 거고, 그 시점에 어떤 이게 하락 추세의 강도일 수도 있고 상승 추세의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시점에 보면은 요렇게 보면 이 합산 강도가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 보면 얘 시점에는 지금 매수세가 엄청 강하죠. 빨간색이 매수세가 엄청 강하죠. 요때도 매수세가 엄청 강하죠. 그 힘의 크기가 이걸 나타내는 거랍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이 파란색 매도하려는 사람의 힘이 매수세보다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DX가 엄청 높게 올라오는 경우,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건 이제 부산의 삼익빛으로 해놨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언제 사야 됩니까? 요때 뭐다? 파란색 매도세가 이렇게 강한데 이 DX가 보면 어떻게 해요? 올라와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10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을 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제가 예제로 부산의 삼익빛으로 봤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이죠. 매도세가 더 클 때, 매도세가 더 크고 이 선이 DX 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요때 보시면 반대로 여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크고 DX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보면 4년 동안 125%가 상승했고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신호만 보고 사도. 그러면 다시 여기 그 뒤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매도세가 많이 올라와 있죠. 요때부터 그럼 다시 요 시점까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꺼보면 여기서 꺼야 되겠네. 이렇게 꺼보면 요때는 190%가 상승했고 8억 4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요때 매도세가 엄청 강하고 다시 자, 매도세가 엄청 강하고 요때까지 1억 6천이 올랐네요. 2년이 안 됐지만. 그래서 얘 DMI 지표만 보고도 요 타이밍 잡기가 엄청나게 수월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해석하시는 방법 아실 거고, 이거는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을 이제 DMI라는 보조 지표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때는 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할 때라고 해석했지만,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매수세랑 매도세가 이렇게 교차될 때 이렇게 크로스될 때, 그죠? 크로스될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죠? 요렇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 또 언젠가 다시 교차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격을 보시면 되죠. 이제 이게 단지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강남의 정말 고가 단지들, 좋은 단지들은 정말 신호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격이 나는 신호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번 놓쳤다고 계속 못 사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매수세랑 매도세가 벌어졌다가 다시 붙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붙는 시점.
요럴 때는 어떻게 보면 얘는 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는 시점, 이렇게 붙는 시점에 37억이 올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강남의 상급지들은 매수 매도세가 이렇게 이제 다시 역전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되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지별로 상대적으로 이 이격을 보시고 붙었을 때 예를 들면 얘네들은 거의 붙었을 때가 거의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매도 신호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단지별로 예를 들면 지방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상급지 아파트이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가 몇 년에 한 번씩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강남의 이런 완전 상급지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시면 붙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런 단지들은 이격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요 DX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DX의 높낮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요 경우죠. 그죠? 요런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보조 지표만 보고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격의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파란색이 매도세입니다. 매도세. 빨간색이 뭐예요?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지금 레미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표시가 잘 나타나지는데 DMI로 언제 1번은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되는 타임입니까? 2번은 매수 타임입니까? 매도 타임입니까? 그거 한번 1번, 2번, 3번, 4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얘 DMI 지표만 보고도. 이게 매도죠,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완전 뜨거울 때 살려는 사람 많고 뜨거울 때 팔아야 되고 시장이 차가울 때 사야 되고 뜨거울 때 팔아야 되고 차가울 때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때 매도, 그죠? 매도하고 계속 보합이었죠. 보합이었고 요때 어떻게 됩니까? 매수 쫙 올라갔죠. 매덕이 올라갔습니다. 매덕이 올라갔고 요때 매도, 그죠? 요 DMI가 올라왔고 매수세가 강할 때 매도,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요 매수 신호 DMI가 올라오고 약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시점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쨌든 얘 단지로 보자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실 해석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DMI라는 지표가 아파트 단위로 볼 때 정말 좋은 매도 타이밍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 가면 이렇게 바로 위쪽에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지역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면 DMI를 제가 안 넣어놨어요. DMI를 제가 왜 안 넣어놨냐면 모든 지표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모든 지표들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사실 개발된 건데 이게 모든 지표들이 다 부동산 지표에 다 적합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DMI도 이 지역 분석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유료 차트에서 제공하는 여기 보시면 DMI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을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 DMI를 눌러서 애들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실은 DMI 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역 분석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기가 잘 명확하게 잘 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단위에서는 되게 표현이 잘 되는데 지역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분석에서는 뭘 기반으로 하냐면 요 지수 통계 가지고 얘 DMI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아파트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보면 반포 차이로 이렇게 봐더라도 이제 조금 크게 볼게요. 다른 거 끄고 이렇게 크게 보더라도 요때는 무조건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매도세가 더 강해지죠. 요때도 사라고 하고 요때도 사라고 하고 그죠? 요때도 사라고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런 뭐 예지표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른 지표들하고 같이 또 보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이겠지만 스토캐스틱 신호, 예신호 똑같이 요 시점에 알려줬죠. 그죠? 똑같이 알려줬고 똑같이 요 시점에 또 요렇게 뭐 한 몇 개월 차이 나지만 똑같이 또 요 시점에 또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죠. 요때는 이제 보다 얘는 얘때 요 구간에 나타냈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신뢰도 높은 지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다른 지표들하고 또 다른 지표들 신뢰성 높은 지표들하고 함께 보면 훨씬 더 이 의사결정이 내가 예를 들면 한 6대 4 정도였다. 그러면 얘 의사결정이 거의 8대 2 정도로 우리가 명확하게 시장을 아파트의 매수 타점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뤄본 게 이 DMI라는 지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수세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승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거고 그 구분을 어떻게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로 보여주는데 이 DX라는 까만색으로 나타낸 지표는 그게 하락의 힘일 수도 있고 상승의 힘일 수도 있지만 힘의 강도, 그 시점의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교차될 때, 그죠? 이게 크로스되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크로스될 때가 매수 시점이거나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고 뭐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상대적으로 단지별로 이게 또 교차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격을 보고 벌어졌다 늘려졌다 과거 이력을 보고 또 판단하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VWAP이라는 지표를 볼 건데 볼륨, 이게 영어로 해석해 보면 볼륨 웨이티드, 그러니까 거래량 가중치한 평균 가격이라는 겁니다. 거래량 가중치 평균 가격인데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알려주는 다른 대부분의 지표들이 매수 시점은 정말 바닥을 잘 알려주는데 매도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거짓 신호가 나올 확률들이 조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때 정말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VWAP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을 VWAP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예고편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거 한번 꺼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VWAP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 밑에 있으면 이걸 꺾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요때 꺾고 내려갔죠. 요때 팔아나는 거고 요 위로 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거나 보유, 매수거나 보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매도를 판단할 때 정말 좋은 지표 중에 하나로 VWAP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